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50주년 총회가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개최 선언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기근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기근석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삶을 담은 영화 탄생이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에서 처음 공개돼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50주년 총회가 오는 10월 태국 방콕 대교구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는 개최 선언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FABC의 50주년 총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대교구에서 열립니다. 설립 50주년은 지난 2020년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총회의 주제는 아시아 민족들의 공동 여정,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입니다. 공동 여정과 다른 길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대륙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서 정해진 주제입니다. Diverse gifts of the early church help them to reach various cultures and nations. 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with 60% of the population, comprising 48 countries, need both unity and diversity.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5일 종료된 교구 단계 시노드에 대한 심의를 종합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한편 FABC는 어제 방콕에서 총회 개최 선언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FABC에 보낸 강복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교황은 이번 총회의 주제는 보편교회가 걷고 있는 시노드 여정의 맥락 안에서 매우 적합하다며 아시아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It's my hope that the FABC 50th General Conference will renew the churches in Asia in fraternal communion and in missionary zeal. 총회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조규만 주교, 김종수 주교, 정신철 주교, 손삼석 주교, 김선태 주교 등 8명의 한국 대표 주교들이 참석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한 학기 더 다닌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팍팍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청년층 삶의 환경 변화 진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졸업 소요 평균 기간은 2007년 46개월에서 2020년 51개월로 5개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학 기간이 늘어났지만 졸업 뒤 첫 취업까지 12개월 이상 걸린 비율은 지난해 26.7%에 달했습니다. 특히 첫 직장에서 정규직일 확률은 지난해의 경우 52.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63.1%에 비해 10.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졸업은 늦어지고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를 보면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던 초혼 연령은 2020년 각각 33.2세, 30.8세로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5.4세, 여성은 6.0세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7년 54%에서 2020년 42%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적인 게 이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구조 변화, 새로운 이제 근로 형태가 등장한다는 점, 이런 문제들이 더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가 최근에 많이 이제
실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길 연구위원은 그런 만큼 인구, 가족, 경제 영역 등에서의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노후 보장과 관련된 어떤 세대 간 충돌 또는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부터 가뭄의 지표로 삼은 돌을 기근석이라고 합니다.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지면 기근석이 모습을 드러내 기후변화를 경고하는데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 기근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코의 국경지대에 있는 엘베강에 글씨가 새겨진 돌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돌에는 내가 보이면 통곡하라는 다소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돌은 헝거스톤, 바로 기근석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강의 수위를 기록하기 위해 기근석을 활용해왔습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엘베강의 기근석은 1616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기근석에는 역사적으로 가뭄이 극심했던 해의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2015년 유럽을 강타했던 대가뭄의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이 기근석이 강 위로 떠오르면서 기후위기 신호가 울렸습니다. 현재 유럽은 연일 섭씨 40도가 넘는 극심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독일 라인강 등 유럽의 주요 수로는 말라붙었습니다.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물류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과 돌 같은 자연이 전하는 기후위기의 경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도 물속에 있던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1963년부터 저수지에 잠겨있던 과달페랄 고인돌이 극심한 가뭄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와 같은 가뭄의 피해는 결국 농작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소들이 먹을 풀이 자라지 않고 있고 농작물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의 어려움으로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메시지에서 가뭄과 폭염, 홍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 2세기에 걸쳐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켰다며 생태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전쟁이나 보건에 신경 쓰는 것만큼 기후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꿀벌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꿀벌 감소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살충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봄 갑작스럽게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꿀벌 실종 사태. 당시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은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최근엔 꿀벌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살충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나무 제선충 구제에 사용하는 티아클로프리드 등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입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살충제들이 꿀벌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살충제가 꿀벌 등 수분 매개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의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EU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살충제들에 대해서 수분 매개자들에 대해서 이제 high acute risk라고 하는데 되게 급성적인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장기적인 노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살충제들이라고. 우리 정부도 꿀벌 보호를 위해 개화기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근데 개화기가 봄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그러면 특정 그 농약이 특정 작물의 그 작물의 개화기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거고 또 사실 또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또 도시공원 등 녹지에서도 이러한 성분의 살충제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공원에서 사용된 농약의 대다수가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였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기준을 준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가 인체에 피해가 적어 저독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년간 서울 시내 공원에서 야생벌의 90% 이상이 감소했다며 살충제 사용이 꿀벌의 생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또 꿀벌 보호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를 금지하고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현상 분석을 위해 서울 시내에 무농약 공원을 만들어 살충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에선 성 김대건 신부의 삶을 다룬 영화 탄생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반기 개봉을 앞둔 영화 탄생을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범 신부님께서 네가 조선의 신부가 되길 바라신다.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5살에 세례를 받고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추천으로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이후 그의 인생은 10년 남짓. 사제로서 1년이라는 매우 짧은 삶이었지만 김대건 신부가 당시 조선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영화의 부제인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젖힌 한 사내의 모험이란 글귀처럼 영화 탄생은 김대건 신부의 삶을 비추면서 동시에 당시 조선인들과는 다른 모험 같은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양 언어를 배웠고 체계적으로 서양 교육을 받았기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 새롭게 사고하는 청년으로 묘사됩니다. 김대건 신부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아편전쟁 현장을 목격합니다. 입국로 개척을 위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를 건너는가 하면 만주를 탐험하는 등 바다와 육지를 종횡무진한 모험가입니다. 조선시대 선각자이자 모험가로서 김대건 신부가 어떻게 조선의 근대를 열었으며 사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다 순교하게 됐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조선의 역사에도 깊이 있는 시선을 둡니다. 김 신부가 탄생한 200년 전 조선에선 콜레라의 창궐로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박흥식 감독은 팬데믹 시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성이 멀어지고 이기심이 강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강조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 탄생은 제목 그대로 팬데믹 이후 우리가 앞으로 탄생시켜야 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캐스팅도 화려합니다. 배우 윤시훈 씨가 주인공 김대건 신부 역을, 안성기 씨가 유진길 역을,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자 동료 신학생이었던 최양업 신부 역에는 이호원 씨가 캐스팅됐습니다. 영화 탄생은 오는 11월 말 관객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개봉에 앞서 11월 초에는 바티칸에서 시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